박근혜가 지금 구속된 지도 이제 꽤 됐고요. 들리는 전원에 의하면 우리 503번이 수감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기특하네요. 정말 기특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다.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적응 못할 거야, 미쳐버릴 거야 했는데 굉장히 수감생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기특하고. 그 사람도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뭐 강하거나 이상하거나 하여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염전노예 36년이면 뭐든지 해 풀어주면. 뭐야 그거. 인건비도 안 받고 주는 대로 먹고 입히는 대로 입히고 산 지가 30년이 넘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방송 색깔 빼고 한번 이야기해보면은 박근혜는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 거예요. 자기간에는 일국의 공주 또는 여왕이었던 자로서의 품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도 바로 소문날 수 있잖아요. 적응 못해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분노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응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 위치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자기간에는 품위가 있는 거라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봐요. 어릴 때부터 짱돌배기로 돌아다녀서.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박근혜 눈은 살기가 있어요. 공주처럼 아무것도 모를 거다 이렇게 제가 계속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게 뭐냐면 천재설이 그거였거든요. 굉장히 사악해요. 박근혜는. 왜 사악하냐면 교육 과정이 사악한 것만 보고 컸기 때문이에요. 교육 과정. 애비로부터.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눈빛이 굉장히 살기가 있어서 독한 여자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추적을 해봤더니 전혀 카톡에서만 돌아다니는 뭐 그런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박사모를 선동하기 위한 그렇죠. 글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씨 누구보다도 적응을 잘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박근혜가 이제 약한 여자라 그럴 때 그 약한은 위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약을 약한. 드렁큰? 파머시? 그렇지.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끊임없이 서울구치소 안에서의 어떤 특혜 논란은 있어요. 서울구치소에 지금 그 소장이 박근혜 입감한 날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 3일 동안 특별 면담을 또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특히나 이제 그 중에 일요일은요. 원래 변호사도 못 만나고 일요일 날에는 아무도 이렇게 면회가 불가능한 날이라고 해요. 근데 그날 자기가 특별 면담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출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씩 그렇게 특별 면담을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라고 했더니 뭐 건강 문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걸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장이 원래 지난 겨울에 최순실 관련해서 왜 깜빵 그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깜빵 청문회 당시에 이렇게 막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는 거를 방해를 했다 또는 최순실이 나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돼 막 이랬더니 막 쩔쩔맸다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경질이 됐어요. 그 사람은 경질되고 3월에 새 사람이 부임을 해 왔는데 그 사람도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일요일 날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특별 면담을 해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최순실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로 이감이 간다고 하네요. 오늘 이미 옮겨졌어. 예. 검찰이 박근혜한테 가서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특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장이 주말에 특별 면담하는 것도 특혜입니다. 그렇죠. 교도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런 이야기는 일단 해보고 싶네. 수장 이름이 뭐 이경식인가 막 그런데요. 구치소 소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치소건 교도소건 다 전부 다 법무부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시 출신이고 뭐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들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정직 직원들이 있는 건데요. 교도소 소장은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교도소 소장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자기만의 어떤 특권, 자기가 근무하는 사이에 전직 대통령이 왔다 갔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박근혜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좀 시혜를 베푸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본 거라고 생각이 시에 듭니다. 한번 베푸면서 뽀대 한번 느끼고 네. 뭐 이런 거. 그럼 이 사람 폰에 인증샷 있을까? 자기가 인스타에 좀 올려주면 좋겠네. 자기 관할의 구치소에 전직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한 번 안 만나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송 작가 본인이 구치소장이라면 박근혜 안 만나겠어요? 한번 좀 보고 싶지?
근데 너무 오래 보잖아. 2박 3일을 내리 본 거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도. 아니 뭐 이 박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좀 보고 그러니까 또 3일을 내일 또 내일 본 보고 거잖아. 3일 연짝으로 봤다는 거지. 우병우를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박근혜에게 음덕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티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예를 이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장이 아직 첫 재판도 시작되지 않는 조사자를 만나서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건 주권자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권한을 이임한 거 아닙니까? 소장한테 잘 관리하라고. 근데 특별하게 한 사람만 만나서 오랜 시간 같이 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제3의 연결고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만나더라도 업무상에 공식적으로 만나야지 어디 건방지게 소장이 그게 무슨 권력이 있는 자리라고 수감자를 만나서 대화를 인간적으로 나누거나 건강을 물어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법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특혜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찌라시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최순실이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사람 입장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순실이가 있는 곳은 굉장히 여관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후진 골목길에 있는 저 끝에 골목길에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여인숙? 여인숙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남부구치소는 침대도 있고요. 굉장히 호텔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박근혜가 3.5평짜리 사후시설도 있는 특별 면담실도 있는 실을 써버리는 거야. 그다음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또 조윤선이 또 하나를 써버리는 거야. 맨날 울고 지랄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남부구치소로 이감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호텔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 세 사람 모두 다 모든 시설을 특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것들이 생각합니다. 구치소 스위트를 싹쓸이를 하네 아주 그냥. 그러네. 안종범이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었던 이유는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도와준 거거든요. 아. 네, 좋은 시설이 있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치소를 남부구치소로 옮겼다고 한다면 최순실도 모정의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하긴 되고. 그러네. 예. 경기도 있는 구치소보다야 서울 가까운 그렇지. 구치소가 훨 낫겠지. 남부구치소가 왜 영등포 구로 그 사이에 있는 예,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구치소의 전신은 서대문 형무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구치소 중에 중앙에 있는 그런 형식의 시설인 거고 어차피 새로 생긴 거야. 저도 군대 신막사 생활에서 잘합니다. 우리 부대 시설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권 차원에서 교정시설은 호텔급으로 바꿔주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 교정시설들이 박근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곳이 소파 때문에 미군들이 임시로 잡혀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 인권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방을 하나 만들었던 건데 마침 박근혜가 들어와서 거기다가 쳐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너무 열악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수준을 맞춰라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교정시설의 인권 보호적인 측면에서 좀 더 수준을 다른 사람들을 그쪽으로 높여달라 하는 요구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향 평준화를 시킬 필요가 굉장히 있죠. 좋은 관점인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 씨가 사실은 범죄자들한테 추앙받는 사람이 되겠죠. 박근혜 때문에 대한민국 구치소 시설이 전체가 시설이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마지막 유일하게 박근혜 씨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좋은 일 한 것이 될 것이다. 잘하네. 예, 예. 거기서 데모하고 박근혜 씨도 구치소의 시설을 향상시켜달라고 투쟁하는 것. 박근혜 씨를 위해서 더블 침대 3개나 본인 좋아하는 헬스 시설과 갈아 끼울 수 있는 변기, 그다음 화장대, 조명달로 화장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김치 냉장고 뭐고 다 넣어주고 네, 그런 시설에서 이제 평생. 하되 하루에 10억씩만 사용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45년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얼주 가진 돈은 다 털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데 살다가 돈이 아깝다 생각되면 독방에 바로 집어넣는 거지. 이제 이후에 그럼 그 다음 날 또 10억 낼 걸? 이후에 박근혜 씨가 아마 보석 신청도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재판부가 이 중과실을 따져서 어느 정도 보석금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보석금 한 아마 10조 원쯤 요구해보자고. 그런 내는지 못 절차가 있을 내는지. 겁니다. 아니 예. 나는 보석금 받고 풀어주는 거는 반대고요. 박근혜 구속될 때 김진숙 지도위원 이분이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 크레인에 올라가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100만 원씩이라고 쳐가지고 벌금을 내려치더라. 국가의 법이라는 게 그토록 지엄했는데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나가야 되는데 한 이틀 뭉개다 나갔잖아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찌라시님 얘기처럼
뭐 나름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사용료로 한 10억씩 하루에 뭐 이렇게 받아서 계산으로 맞다이를 치는 것도 난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이명박 때도 얘기했잖아. 개고기 한 접시에 1억씩. 어? 그리고 지금 뭐 꼭 그러면 박근혜가 있는 곳이 어이구야 뭐 내가 있는 고시텔보다 더 좋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 이런 쪽의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평을 맞춰라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재소자도 어느 정도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교정시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그렇게 올라가져야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꺼냈는데 이번에 촛불시민혁명의 첫 번째 화두가 공정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거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켰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황교안이 왜 빨리 사퇴를 시켜야 되냐면요. 한번 봅시다. 2차 민중총궐기가 어쨌든 분노를 통해서 약간의 폭력이 있었고 이 폭력을 통해서 폭력 집회를 이유로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그 실장급까지 전부 다 즉시 다음 날 체포영장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박사모는 지금 한번 봅시다. 3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체포영장을 발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오랫동안 선동했던 정미용부터 변희재 등등 그다음에 현재 국회의원들까지 선동을 했단 말이죠. 이 선동자들 딱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황교안의 적폐인 거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였단 말이죠. 이거를 청산하자고 하는데 이미 이 적폐의 심장 박근혜가 또 특혜를 받고 있어. 이거는 아닌 짓이죠.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8인실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범죄의 중요성과 피의자에 대한 나름대로 공격성 같은 거를 막아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박근혜 같은 사람과 같은 방에 있게끔 하는 거는 너무 잔인해. 그 사람들에게 인격을 너무 모독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박근혜는 독방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 난 박근혜 같은 사람이랑 한 방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박근혜가 보석 이야기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 보석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풀어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쉽게 안 풀어줘. 일반 서민들 기준에서 보면 법이 그 보석금 내기가 힘들으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거든요.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근데 박근혜 같은 사실상 재벌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보석금은 돈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부담스럽다 느낄 만큼의 돈이 아니잖아요. 보석금 같은 걸 낸다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 공약으로 한번 나온 적 있죠. 교통범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내는 이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그 피의자나 범죄자가 보석으로 나오려고 할 때 이를테면 서민이 낼 수 있는 거 뭐 한 1,000만 원만 내면 내보내면 박근혜 같은 부류는 한 10억 주면 최소한 돼야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법을 개정을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 그 정도 돈 있으니까 나 보석으로 내고 나오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측면이 좀 디테일하게 맞아요. 들어가야 된다고